여기 잘 벼려진 칼이 하나 있습니다. 칼이란 게 용도에 맞게 잘 쓰면 참 좋은 도구지만 잘못 쓰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방안의 하나라며 내놓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이른바 양대 지침이 그렇습니다. 정부는 고용 완파를 녹이고 부당해고를 방지할 안전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하지만 노동계는 일자리 창출은커녕 쉬운 해고만 가능해졌다며 파업에 돌입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먼저 공정인사 지침에서 논란의 핵심은 회사가 일 못하는 사람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해고는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하는 정리해고, 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하는 징계해고 두 가지만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직원이 일을 잘 못하면 내보낼 수 있도록 일반 해고를 추가하자는 겁니다. 일 잘하면 대우해주고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직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통상 정규직 입사자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똑같은 월급을 주고 정년을 보장해주다 보니 회사가 부담스러워 정규직을 안 뽑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주 일을 못하는 사람은 노조까지 참여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교육과 재배치도 해본 뒤 그래도 안 되면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런 성과 위주의 평가가 정착되면 기업은 직원이 일을 잘하면 대우해주고 아니면 내보낼 수 있으니까 새로 사람을 뽑는 데 기꺼이 나설 거란 설명입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교육, 훈련과 재배치 등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서 해고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지금도 회사가 사람을 부당하게 몰래 자르는데 아예 마음대로 자르도록 해고 면허를 주는 거라고 반박합니다. 평가에 노조를 참여시킨다지만 국내 회사 10곳 중 9곳엔 아예 노조 자체가 없습니다. 1900만 노동자 중에서 안 그래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1700만 중소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쉬운 해고에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말합니다. 올해 성과를 많이 냈으니 노동자 여러분들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성과자들 일방적으로 내몰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노동자비 없는 조직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엔 취업규칙 지침 문제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전체 노동자의 근무 조건과 복무 규율을 정하는 규범으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성과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에 문제가 없다면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과 같은 임금 체계 개편이 쉬워져 오히려 고용이 안정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해고 불안은 계속되고 임금과 근로조건만 나빠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노동계, 어느 쪽 설명에 수긍이 가시나요? 그렇다면 선진국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지난 12월 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유럽도 해고가 쉬운, 즉 정부가 말하는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선 노동 유연성을 말할 때 늘 한 가지가 함께합니다. 바로 안전성입니다. 덴마크에선 노동자가 해고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교육에 퇴직 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2년간 받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렵지만 그마저 최대 240일간 하루 최대 43,000원만 제공됩니다. 해고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십상인 우리와는 달리 유럽은 노동의 유연성과 안전성이 늘 쌍으로 가는 겁니다. 모범 사례라는 덴마크가 노동개혁을 위해 사용 중인 칼의 이름은 바로 유연 안전성입니다. 그 칼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유연성도 발휘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